로마 제국의 황제가 밤마다 혼자 일기를 쓰며 울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황금빛 왕관을 쓴 위대한 황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그 왕관을 쓴 뒤에 찾아왔습니다. 39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그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황제인 그는 궁전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추운 전쟁터로 나가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13명의 아이 중 겨우 6만 살아남았습니다. 한밤중 텅 빈 천막에서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 그저 지쳐버린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황제니까 당연히 강해야지. 권력이 있으니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걸. 마르쿠스는 전쟁터에서도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 글들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버텼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너무 착하다고 걱정했습니다. 황제가 그렇게 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은 그가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만 엄격하십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황제 자리는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르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나라면 최선을 다하자.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으로 살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자.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화내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실패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일어났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전쟁터에서도 병상에서도 그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먼 훗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긴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8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밤마다 적었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옆집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라.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하지만 내일도 있을 것처럼 준비해라. 그는 황제였지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또 일어서는 거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6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전쟁터 천막에서 혼자 적었던 글들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외로운 밤들이 누군가의 힘든 아침을 밝혀줄 거라는 걸. 당신의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외로워도 당신이 견뎌낸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혹은 미래의 당신에겐 빛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조용히 버텨보시면 어떨까요? 39살이 되던 해 161년 3월 7일 양아버지이자 선대 황제였던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마르쿠스의 마음속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황제가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에게 배웠고 온갖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거대했고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니까 당연히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동쪽 국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장군들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2년 더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돌아온 군사들이 이상한 병을 옮겨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것을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천연두나 홍역 같은 병이었을 겁니다. 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체를 치울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마르쿠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제인 그조차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66년 북쪽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도나우강 너머 야만족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마르코만니족, 콰디족, 사르마티아인들, 수많은 부족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이번엔 황제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평생 책을 읽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는 그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추운 전쟁터로 나가는 길, 그는 궁전을 뒤돌아봤습니다. 따뜻한 방, 편안한 침대, 사랑하는 가족.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전쟁터의 밤은 춥고 외로웠습니다. 텅 빈 천막에서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군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 병에 걸린 병사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황제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몸도 아팠습니다.
마르쿠스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위장병이 있었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추운 전쟁터의 생활은 그의 건강을 더욱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황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 죽었습니다. 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또 다른 딸이, 또 다른 아들이. 역병은 왕궁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와 그의 아내 파우스티나 사이에는 1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6만 살아남았습니다. 7명의 아이를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169년 그의 동료 황제이자 양아버지의 다른 아들이었던 루키우스 베루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제국을 다스리던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마르쿠스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175년 가장 믿었던 장군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쪽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르쿠스 황제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카시우스는 그 틈을 타서 스스로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카시우스를 믿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같은 해 아내 파우스티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쿠스와 파우스티나는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했습니다. 7명의 아이를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마르쿠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없었습니다. 한밤중 텅 빈 천막에서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 그저 지쳐버린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견뎠다. 내일도 견뎌야 한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황제니까 당연히 강해야지. 권력이 있으니 외롭지 않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걸.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마르쿠스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정을 살폈습니다. 원로원과 회의를 했습니다. 장군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방 총독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백성들의 청원을 검토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르쿠스는 전쟁터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군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전쟁터에서 책을 읽다니. 하지만 마르쿠스에게 책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옛 현자들과 대화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한 사람의 글을 좋아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마르쿠스는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적들의 침략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할지 아니면 계속 나아갈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판하려고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글. 나중에 사람들은 이 글들을 모아서 명상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런 거창한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기 위한 메모였을 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버텼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건 나를 망칠 뿐이다. 아이를 잃었다. 슬프다.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너무 착하다고 걱정했습니다. 황제가 그렇게 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은 그가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폐하는 너무 자신에게만 엄격하십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사십시오. 군사들은 그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전쟁터에서 책을 읽다니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르쿠스가 얼마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화를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외로웠습니다. 황제 자리는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여야 하는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났습니다. 또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를 잘 냈습니다. 짜증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글을 쓰며 책을 읽으며 생각하며 어떤 날은 원로원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제안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화를 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장군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전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텼습니다. 오늘 이 일을 끝내야 내일 조금이라도 편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봤습니다. 왕관을 쓴 황제, 권력을 가진 지도자.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멀리 떠났고, 어떤 이는 권력에 눈이 멀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황제로서 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가장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군사들에게는 지휘관으로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글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습니다. 두려움을 털어놔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외롭다. 나는 지쳤다. 이런 말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그래도 아침은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르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나라면 최선을 다하자. 마르쿠스는 황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꿈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조용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그를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마르쿠스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귀족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싸울 때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11살 때 그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로마 귀족들은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한 옷을 입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릴 정도였습니다. 황제의 양자가 왜 저렇게 꾀죄죄하게 다니는가? 하지만 마르쿠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프론토라는 선생님에게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아폴로니우스에게 침착함을 배웠습니다. 섹스투스에게 친절함을 배웠습니다. 카투루스에게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황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안토니누스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황제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마르쿠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살겠다. 나의 편안함보다 백성의 안전이 중요하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는 춥고 힘들었습니다. 궁전에 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추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황제만 궁전에서 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밤에는 군사들과 같은 천막에서 잤습니다. 아니, 군사들보다 더 불편한 곳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은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주었으니까요. 식사도 간단히 했습니다. 군사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권했습니다. 폐하,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사들이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면 군사들의 고통을 잊게 된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으로 살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자.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화내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실패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를 넘기고 해를 넘겨도 계속되었습니다.
적들은 끈질겼습니다. 물리쳐도 또 나타났습니다. 전염병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나라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군비를 마련했습니다. 왕궁의 보물들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폐하, 이것들은 대대로 내려온 황실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물보다 군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보물보다 백성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할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갑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나 하나쯤 힘들어도 괜찮다. 그래도 백성들이 안전하면 된다.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그는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라. 파도는 부서지지만 바위는 꿈쩍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파도는 잔잔해진다. 나도 그런 바위가 되자. 온갖 어려움이 나를 때려도 나는 꿈쩍하지 않겠다. 전쟁터에서도 병상에서도 그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떤 날 아침 일어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의 일을 해야 한다. 꿀벌이 꿀을 만들듯이 개미가 일하듯이 인간은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약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엄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철학에 빠져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전쟁만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카시우스가 죽었을 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카시우스의 잘못이지 그의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하라.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확신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용서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그는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다. 단지 다른 편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나를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먼 훗날 누군가를 위해서. 화가 날 때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하라. 이 화가 상황을 나아지게 할까? 아니면 더 나빠지게 할까?
누군가 너를 비난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하지만 내일도 있을 것처럼 준비해라. 이런 문장들이 그의 글에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앞에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오늘은 어땠나? 잘했나? 실수는 없었나?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매일 반성하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800년 전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밤마다 적었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옆집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쿠스가 겪었던 고민들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화를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르쿠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라.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다.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날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비가 온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차라리 우산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를 피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마르쿠스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자신의 양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하지만 내일도 있을 것처럼 준비해라.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도 있을 것처럼 준비하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마르쿠스는 다른 황제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훌륭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어제는 화를 냈는데 오늘은 참았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어제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계속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기억하라. 마르쿠스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
전염병, 배신, 상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무리 큰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은 온다. 이것이 마르쿠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또 일어서는 거니까요. 마르쿠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18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도 너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도 외로웠고 힘들었고 슬펐다. 하지만 견뎌냈다. 너도 견딜 수 있다. 마지막 날들. 마르쿠스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10년, 15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웠습니다. 180년 3월 17일 도나우강 근처 빈도보나지금의 빌라는 곳에서 마르쿠스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침대에 누워서 아들 코모두스를 불렀습니다. 코모두스는 18살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황제가 될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책보다는 검을 좋아했습니다.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황제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코모두스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 권력을 사랑하지 마라.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교만하지 마라. 코모두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했을까요?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을 써야 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다. 3월 17일 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편하게 쉰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장례식 날 로마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군사들은 울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울었습니다. 훌륭한 황제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남긴 글. 마르쿠스가 죽은 후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 그리스어로 빽빽하게 적힌 글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판하려고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황제가 쓴 글인가? 거창한 이론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를 냈다. 내일은 참아야지. 사람들이 날 비난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 길을 간다. 힘들다. 하지만 견딘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상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르쿠스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그도 힘들었습니다. 그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쿠스의 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플 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때 읽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1800년 전 황제도 나와 똑같았구나. 그도 견뎠으니 나도 견딜 수 있겠구나. 마르쿠스의 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마르쿠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오면 일어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쿠스가 말했듯이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을 이겨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도 계속하면 된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1800년 전 로마 황제도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외롭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당신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6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전쟁터 천막에서 혼자 적었던 글들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외로운 밤들이 누군가의 힘든 아침을 밝혀줄 거라는 걸, 자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라는 걸,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라는 걸, 당신의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외로워도 당신이 견뎌낸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혹은 미래의 당신에겐 빛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조용히 버텨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은 또 올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또 일어설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